한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공부하면, 노력하면, 버티면 언젠가는 우리 자리가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2025년의 청년들은 묻습니다. 정말 그 자리가 남아있긴 한 걸까? 청년 취업의 몰락. 그 말은 단지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숫자 속에서 희미하게 지워지는 삶, 통계 바깥으로 밀려나는 꿈, 가만히 있어도 흘러내리는 자신감.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하지만 깊고 문제적인 몰락의 순간을 마주하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취업 상황을 실업률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2025년의 청년 실업률은 5%에서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위기라는 단어와는 크게 어울리지 않는 숫자이지요. 하지만 이 실업률은 청년 세대가 처한 현실을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러 나오는 청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로 잡히지 않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사람, 준비만 하다 지친 사람,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통계에서 빠져나가고 실업률은 낮아집니다. 숫자는 낮지만 그 숫자가 품지 못한 낯선 이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었음. 2025년 이 항목에 들어간 청년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알바도 아닌 그저 쉬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쉼은 휴식이 아닌 체념이고 멈춤이 아닌 방황입니다. 관찰하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착시입니다. 청년이 노동시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숫자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숫자 밖으로 나간 이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취업 준비가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스펙 쌓는 게 취업보다 더 오래 걸리네요. 첫 직장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실제로 졸업 후 첫 직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5개월. 1년 가까이 청년들은 시험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력서를 고쳐 쓰고 자소서를 갈아엎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단순한 과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길어진 시간은 자신감의 침식이고 자존감의 후퇴이며 경제적 독립의 지연입니다. 한 번 떨어지면 더 조급해지고 두 번 떨어지면 미래가 흐릿해지고 세 번 떨어지면 혹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그 사이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스펙은 쌓이는데 경력은 여전히 0. 이 모순이 한국 청년 취업의 가장 큰 벽입니다. 지금 세계의 노동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디지털 전환, 자동화 기술은 지난 10년이 아니라 지난 2년 사이에 급격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의 속도가 교육이 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여전히 10년 전 방식의 이론이 반복되고 현장에서는 이미 AI 기반의 업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졸업과 동시에 깨닫습니다. 내가 배운 것들이 시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기업들은 실무 경험, 프로젝트 경험, 포트폴리오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은 결과는 스펙은 많은데 실무 경험은 없는 이른바 경력 없는 고스펙 청년의 세대입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얼마나 배웠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기준 변화가 준비된 소수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대다수에게는 불안과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지금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좁은 문 앞에서 서로 충돌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하나의 사회적 가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는 순간 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여유를 잃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말합니다. 자리 자체가 없다고.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의 많은 부서는 이미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인력으로 꽉 차 있습니다. 새로운 자리도 새로운 기회도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이라는 오래된 과제입니다. 정규직은 보호받고 신입은 들어오지 못하고 비정규직은 늘어갑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가장 바깥에서 청년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누군가는 문 밖에서 지쳐 돌아가고 누군가는 그 문을 열기 위해 스펙과 시간을 더 바칩니다. 하지만 문은 좀처럼 넓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취업이 안 된다보다
취업해도 미래가 없다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정규직은 줄고 계약직 인턴 체험형 직무가 늘어났습니다. 3개월, 6개월짜리 계약서가 인생의 첫 직장이 되는 시대. 일을 하지만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기분.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취업을 해도 안정감을 얻지 못합니다. 회사 안에서도 불안하고 회사 밖으로 나가면 더 불안합니다. 심지어 일자리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월세, 식비, 교통비, 대출, 금리. 모든 비용이 청년의 삶을 짓누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사는 데 드는 비용은 몇 년 사이 1.5배에서 2배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삶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되는 상황. 이것이 청년들이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몰락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취업의 위기는 단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숫자 뒤에는 하루를 버티는 누군가의 표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소서를 쓰며 밤을 지새우는 청년이 있습니다. 기업의 불합격 문구를 읽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는 청년도 있습니다. 자신을 더 낮추고 기대를 더 줄이고 마음을 더 다치게 하면서 그래도 언젠가는을 믿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쉬었음이라고 적힌 그 한 줄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상처가 숨어 있을까요? 청년 취업의 몰락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 산업 변화, 교육 체계 모두의 문제가 엮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청년 취업의 몰락. 이 말은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몰락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세대는 동시에 새로운 길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직무, 원격 글로벌 일자리, 프로젝트 기반의 커리어, 프리랜서와 1인 기업의 확대, 국내를 넘어 해외로 이어지는 기회들. 산업이 무너지면 그 잔해 속에서 새로운 산업이 자라납니다. 시대가 흔들리면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직업이 태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그 변화를 감지하고 또 하나의 길을 찾아가는 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 길이 막혀 있지 않도록 제도를 다듬고 기회를 열고 격차를 메워가야 합니다. 미래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누군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대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길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삶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숫자로 정의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회에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년을 잃으면 나라의 미래도 함께 잃습니다. 한 사람의 꿈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청년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문을 넓히고 사다리를 놓고 지지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청년 취업의 몰락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몰락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몰락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한 세대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세대가 됩니다.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꿈을 꾸는 청년들, 불안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그들의 내일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오늘의 기록이 이렇게 바뀌어 남기를 바랍니다. 그 시절 청년 취업은 무너졌지만 그 몰락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